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LG전자가 넥스트코리스에서는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더니 매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오늘 결국 급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거래일 연속 밀린 상황에서 지금 장중이 또 10%가 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급등 뒤에 급락이다 보니까 주주님들 정말 공포감도 드시고 걱정도 크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LG전자 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 제가 갑자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지도 않은 종목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시장이죠, 결국은. 그래서 급등도 시장이 받쳐줄 때 나오는 건데 위치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심이 꺾이면은 나올 반등도 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LG전자가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할 건데 거긴 이제 맥점이 아니니까 강반등에서는 매도를 하셔라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하락갭 때 갭에 대한 저항을 말했는데 딱 갭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투매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의 흐름이죠. 지금 현재 투매가 나오면서 어디 가격에 오고 있냐?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렸던 그 가격에 현재 진입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제가 어디를 기다린다고 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50% 구간과 60% 구간은 낙폭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 최대 밀려도 60%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매수에 대한 자리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번 파동을 한번 보자고요. 똑같이 이번 파동 역시 저점 대비 고점을 그어보면 자, 두 개의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30만 원과 이제 28만 원 사이는 여기는 이제 매수에 대한 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보신 대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매수를 했었던 그죠? 그 낙폭과대의 시나리오가 현재 다시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다린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일단 이 1차 매수를 하자고 다 말씀드렸죠. 즉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지금 이 강반등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왜 현재와 같은 지금 시장 급락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맥총코치는 지금 여기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강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LG전자는 제가 이 앞에 낙폭과대 구간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바닥 매수를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현상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이제 일정주 성격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다가오고 있고 그 상승에 대한 정점이 이제 내일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에 진입을 했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정말 이 과열밴드 상단에 정확하게 터치를 해줬고 그대로 이제 3거래일째 폭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앞에 파동에서도 과열밴드의 상단을 찍고 밀리더니 이번에도 그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장 예측을 잘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철저한 상승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지만 이렇게 고점권에서 추격 매수를 안 하고 세력들의 농락에 당하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면 지금은 이 LG전자만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현재 동시에 폭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대장주들이 한꺼번에 폭락을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 바로 이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신용과 미수와 같은 레버리지요. 자, 이 레버리지가 여러분들 극대화되면은 지금과 같이 항상 끝에는 예외 없이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 LG전자 포물선 상승을 이야기했던 거는 시장의 레버리지가 이제 쌓여가면서 주가를 강하게 위로 끌어올리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 온전한 급등을 먹어왔었던 건데 반대로 지금 그 쌓여있던 레버리지가 위에서 폭발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이제 급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매도에 대한 거를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에게 자, 거대한 포물선의 상승 뒤에는 항상 그 조정의 형태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이 급락으로 진행이 된다. 이걸 이제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매번 똑같이 반복이 되는 이 수급의 구조라는 거죠. 자, 특히 LG전자의 주포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핸들링이 상당히 좀 과격한 편입니다. 이 앞전 상승 흐름에서도 우리가 보셨겠지만 고점을 찍고 나면 가격 조정이 상당히 세게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상승폭이 크면 항상 그 상승분을 반토막을 내버리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과거 패턴을 예로 들면서 일대도 그러한 급락이 나왔고 이 앞전에도 같은 형태의 급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정이 깊을 수가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급반등이 나오더라도 거기는 이제 추격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로 오늘 그 매도가 정확하게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매도가 발생했고 지금부터는 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정말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우리 주주님들 좀 심란하셨을 텐데 그럼 이 우리 LG전자 이대로 정말 끝이 나냐? 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깊은 조정을 발생할 거라고 경고를 해드리면서도 저는 분명히 어느 구간부터 다시 매수를 해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어제도 강조를 해드렸던 바로 이 갭의 자리였죠. 갭의 자리. 현재 자리는 고가 대비 단기 낙폭과대 국면에 진입을 하기도 했고 동시에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의 강력한 지지가 있고 거기에 세력들의 강한 돈이 유입이 됐던 이 갭에 대한 지지 라인까지 그야말로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핵심 타점들이 촘촘하게 중첩이 된 자리라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 우리가 내동매매를 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니까 결국 이 맥점에 대한 자리까지 주가가 딱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를 느끼면서 이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현재 이 투매를 막고 던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반대로 세력들이 받쳐주는 이러한 맥점 자리에서 천천히 이제 물량을 사 모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위치는 이 LG전자 이렇게 상한가를 3번 연속한 종목인데 정말 이 미친 폭등을 보여주면서 돈이 들어왔던 끼가 있는 종목인데 고점 대비 이렇게 밀렸다고 해서 이대로 허무하게 수직 하강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강한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거는 이 반등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후의 흐름. 냉정하게 좀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자리는 앞으로 이 정고점을 뚫고 상방으로 가는 추세로 길게 진행이 되는 파동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제가 지금 반등이라고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래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뭐 이때처럼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정고점을 넘어가는 추세를 노리는 그런 국면이 절대 아니라 낙폭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이 기술적 반등을 먹으러 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제가 시황을 짚어드렸지만 우리 시장의 지금 거대한 축이자 대장인 바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완전히 좀 조정 국면에 전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정말 이 맥점 분봉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서 엄청난 이 폭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세력들이 지수 조정을 만들 때도 뭐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주구장창 밀어내는 건 아닙니다. 이 끝을 속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간중간에 강한 이 급반등을 동반하면서 지독하게 좀 조정을 만들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첫 하락에 대한 반등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조정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대로 이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대시세구나라고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다음 주에 연출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력들이 파놓은 그 광기에 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파동론이나 수급의 법칙에서도 대시세의 고점을 찍은 뒤에 나오는 이 첫 급락은 그 첫 반등 역시 엄청나게 이 직전의 마지막 하락폭을 만회하려는 성격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첫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강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최고점의 꼭지에서는 급락이 쏟아진 뒤에 무시무시한 이 반등이 동반이 되고 그리고 이 반등이 직전 고점에 가로막히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쌍고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미달 파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만 핵심은 그러니까 그 반등이 상승 추세의 연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가를 다시 한번 그냥 리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일 뿐이지 그 테스트가 끝나면 주가는 다시 한번 꺾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파동의 원리를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LG전자도 제가 분명히 이제 추세 전환이 아니라 반등이라고 지금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화면 상대에 엄청난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강반등은 발생하는데 그게 정고점을 뚫고 가는 추세로 연결되는 파동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등 뒤에 다시 고점에 대한 매물을 맞고 다시 한번 지독하게 흔드는 그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조정이라는 걸 바로 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고 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한동안 좀 지루한 시간 조정을 보이면서 좀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비로소 이제 다음 이 시세가 또 진행이 된다는 거죠. 뭐 시장으로 이야기하면 뭐 3월달과 같은 그러니까 이러한 조정이 현재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격 조정과 바로 시간 조정, 리테스트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음 방향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이 LG전자 역시 강반등이 강하게 한 차례 뿜어져 나온 뒤 재차 밑바닥을 다시 테스트하는 하반 경직성이 완벽하게 확인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노려야 되는 우상향 추세 이 맥점이 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우건설 차트 예시를 많이 비교해 드렸어요.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 역시도 과거에 이 폭등 구간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 뒤에 급락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조정을 보인 뒤에 그러니까 지루한 박스권을 보인 뒤에 그 뒤에 이 다음 추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LG전자도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형태는 틀리지만 이제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건설처럼 옆으로 기어가는 뭐 횡보를 보이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A, B, C 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한 단계 저점만 더 낮춘 뒤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향후 주포들의 수급과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끝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접근해야 되는 그 영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1차적으로 노리는 건 철저하게 이 강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만 딱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LG전자 고점대에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지금 이 LG전자를 정말 사고 싶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야 할지 고민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나올 이 강력한 기술적 반등 자리가 이 고점대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추매 타이밍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짧고 굳게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이 단타의 자리가 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급반등의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부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촌코치는 매수를 이야기했던 거를 현재 매도를 이야기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노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맥점에 와 있다고 해서 쓸어 담으셔야 합니다 하고 올려드렸던 제 지난 영상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지난 5개월 전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이 영상을 마지막에 주구장창 올려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시장의 거대한 큰 그림을 즉 세력들의 판때기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완벽하게 읽어냈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 이 1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올려드렸던 지주사 관련주죠. 바로 이 SK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때 제가 이제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주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겁던 대형 지주사 이 SK가 30만 원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지금 벌써 70만 원을 돌파하면서 경이로운 주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풀어드렸던 히든 종목이 하나가 더 있죠. 네, 바로 이 종목이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8만 원 라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종목이 맥점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이 올라가더니 지금은 이 지루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무려 16만 원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역대급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히든 종목으로 선별을 해드렸던 바로 이 삼성전기였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으로 보따리를 풀었을 당시가 불과 30만 원에 있던 주가였죠. 맥점을 타고 올라오던. 근데 이 맥점 라인을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하고 매집을 끝나더니 어떤 흐름이 발생이냐? 바로 이 엄청난 폭등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무려 지금 현재 22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700%가 넘는 폭등이 바로 이 맥점 차트에서 이탈이 없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종목들 쳐다보면서 우리가 불허할 필요 전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그 본질. 그럼 현재 이 위치에서 다음 바닥을 치고 폭등할 제2의 이 삼성전기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후속타가 될 미공개된 종목을 제가 오랜 기간 수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선별을 해뒀다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면서 질질 흘려내리는 역배열 종목들은 지금 죽어도 안 갑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돈을 쓸어 담는 주도주들은 이렇게 핵심 맥점을 딛고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위로 이제 시세가 수직 폭발하는 구조로 가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이 장기 매집을 끝내고 들어올리는 이 거대한 상승 포물선의 초입을 우리가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대한 본질을 전혀 모른 채 아직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낙폭과대 종목들만 붙잡고 거래를 하고 있다면 역대급 돈천치가 벌어지는 이 대세 상승장 속에서 이번에도 철저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릴 이 히든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700%가 폭등을 했던 이 삼성전기의 소입의 흐름과 매우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소름 돋는 차트입니다. 이 거대한 상승 파동 자체가 이 아래에 깔린 이 핵심 맥점 밴드에서 주가가 이제 내려올 때마다 돈을 진 주포들이 이탈은커녕 계속해서 현재 물량을 은밀하게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이 종목 역시 제가 짚어드리는 이 맥점에서 차분하게 비중을 모아 가신다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역대급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기 역시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그러니까 급한 각도로 우상향의 밴드를 형성했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만들었었던 게 바로 이 대시세입니다. 대시세.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보시는 종목이 이제 밴드를 형성을 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고점에 대한 돌파가 발생하면 그때가 이제 시세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삼성전기를 놓쳐서 밤에 잠이 안 오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거대한 폭등 랠리를 시작할 이 후속 히든 종목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신속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주신 주주님들은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장중에 세력들의 맥점에 터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부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로 현재 많은 분들과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워낙 이제 숨도 안 고르고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슬슬 무섭지 않나,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거 아닌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제가 종결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자, 시장의 방향을 가른 절대적인 기준은 지금 보여드리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해서 이번 파동에서 이탈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땐 더 강력하고 매서운 이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한동안은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을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차트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월봉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현재 SK하이닉스의 위치는 지금 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10에서부터 $140, 그러니까 무려 1,400%가 급등한 이 국면과 현재 같다라는 거죠. 그 뒤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조정이란 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갈 것 같은 놈들도 이 월봉상에서 이격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면 이 이격 조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줬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개인들의 진을 빼놓는 이 횡보에 대한 구간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SK하이닉스 역시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 대한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제 월봉상에서 이격 조정에 대한 흐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꺾이는 흐름이 발생이 될 때, 그럼 그 자금 쏠림에 대한 현상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그동안 이 억눌렸던 코스닥 시장이 그때부터는 이제 무섭게 급등을 해 줄 거다라는 거죠. 현재 가장 시장의 큰 문제점인 이 지독한 자금 쏠림 현상이 비로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역사적인 국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시장의 거대한 5년 주기에 대한 사이클 앞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2년에 대한 대세 상승 사이클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 끝자락에서는 코스닥의 역대급 슈퍼 사이클이 발생하고 반도체주들 역시도 횡보를 한 이후에 역대급 피날레 파동인 5파동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끝났다고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돈 벌 기회는 이 코스닥 중용주들에서 터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도저히 혼자서 갈피를 잡기 힘들고 매일매일 대응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 맥종코치와 함께 발을 맞춰 가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코스닥의 거대한 슈퍼 사이클과 그리고 이 5파동에 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편하게 슈퍼들 머리 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은 이 변곡 시점에는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혼자 너무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저 맥종코치가 잡아드리는 이 역대급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가올 코스닥의 불장,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몇 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